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인들에게 매우 버거운 절차입니다. 혹시라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도 선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최근 채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문의를 많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자를 3번 갚고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말씀이 사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좀 애매한 영역의 문제이긴 한데요. 오늘은 최근 채무가 있으신 분들이 개인회생을 할 때 이자를 3번 내야 하는지, 2번만 내고 해도 되는지, 또는 한 번도 안 내고 해도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자를 3번 내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틀린 정보입니다. 그런 법이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자유입니다. 그렇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자 3번 얘기는 무조건 틀린 얘기라는 내용이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자 3번 얘기가 완전히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크게 2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회생 진행이라는 관점이고, 2번째는 사기죄 고소라는 관점입니다. 우선 개인회생 진행의 관점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이자 3번 얘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자 3번 냈다고 해서 개인회생에서 특별히 유리해지거나 2번만 냈다고 해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대출금의 사용처입니다. 특히 사행성 채무, 주식, 코인, 도박, 게임 등에 사용하셨다거나 편파 변제를 하셨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자를 몇 번 갚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2번째 사기죄 고소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을 경우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사기인지 단순 채무 불이행인지가 항상 문제되는데요. 판례상으로는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더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돈을 빌릴 때는 갚으려고 했는데 못 갚은 건지, 아니면 빌릴 때부터 돈을 안 갚으려는 마음을 먹고 빌린 것인지에 따라서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돈을 못 갚은 건지 안 갚은 건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무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능력, 돈을 빌리는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시 개인회생으로 돌아와 봅시다. 대출을 했는데 이자를 2번 납부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안 갚은 것이 되어서 사기죄가 성립을 하고, 이자를 3번 납부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못 갚은 것이 되어서 사기죄가 성립 안 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자 3번 얘기가 완전히 만든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여러 사정들이 고려됩니다. 3번 이상 이자를 냈어도 사기죄가 성립한 경우도 있고요. 2번만 냈는데도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지 여부가 사기죄 성립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을 진행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자를 얼마를 줄게 라든지 확정 이자를 얘기하면서 투자를 유도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는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개인회생에 들어갔을 때 이자를 3번 이상 안 내고 들어가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소를 당했을 때 채무자가 받는 심리적 압박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인들에게 매우 버거운 절차입니다. 혹시라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도 선임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변호사님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회생 비용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되도록 채무자분들이 고소를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금융기관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세스가 있을 겁니다. 1금융권이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3금융권이 간혹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고소장 접수하고 고소인 진술하는 게 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아예 가능성이 없다면 고소 자체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기준이 대략 3회 정도의 이자 납부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3회 이상 이자 납부를 했더라도 금융기관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 1회, 2회, 나아가서 이자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고소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다만 3회 정도 이자 납부를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안 갚으려고 했다기보다는 못 갚은 경우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금융기관들도 이를 알기 때문에 고소 자체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3회 얘기가 완전히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자 한 번도 안 내고 바로 개인회생 들어갔는데 금융기관이 고소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개인회생을 의뢰한 사무실이 책임질까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본인께서 책임지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최근 채무가 있으신 분들에게 되도록 이자 3회는 납부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자고 권해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자를 아예 한 번도 납부하지 않고 진행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매우 좋았습니다. 영상 링크 올려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대출을 받고 1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였습니다. 그래도 금융기관이 고소 안 했습니다. 변제율도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는 물론 개인 채권자이긴 하지만 제가 채권자를 대리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를 고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일을 맡으면 독하게 합니다. 2차 대리조서까지 마쳤는데요. 사기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서 저희는 가능하시면 이자 3번 정도는 납부하고 신청하자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제 의뢰인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저같이 독한 사람이어서 고소를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고소당하면 그 고통은 심각합니다. 개인회생 하려다 범죄자가 될 위험에 처해지는 거고 감당은 채무자 본인이 다 하셔야 되니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자 3회 얘기가 완전히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제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